안녕하십니까, 노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JS 노송병원 물리치료실장 박희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물리치료실하고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테니스 엘보라고도 많이 하고 있는 병,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간단하게 톡 나누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골퍼스 엘보라고도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 차이점은 아세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테니스 엘보는 예를 들면 팔꿈치가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으면 이 바깥쪽이 외측 상과 부분인데요. 팔꿈치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손목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이렇게 위로 손목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근육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손목 바깥쪽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팔꿈치 안쪽에서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굴곡 근육들을 많이 쓰는 경우에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골퍼 엘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우리 실장님이 물리치료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체위 충격파 치료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충격파라는 치료는 강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 있는 부위에 초음파를 쏘여줌으로써 그래서 그 부위에 약간의 미세출혈을 유도를 하고 그 부위의 조직을 갖다가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근본적인 치료로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치료로는 주사 치료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염증이 심할 경우에 후염제 주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뼈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가 그거에 해당되는데요. 그 주사를 경소 부위에 직접 놔줌으로써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합니다. 그 외에 근육을 잡아주는 테이핑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테이핑 자체가 약해진 근육을 보상하기 위해서 좀 보강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팔꿈치 외측 상과에서 근육이 손목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팔꿈치 외측 상과랑 그다음에 손목을 최대한 이렇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근육을 최대한 길이를 늘려놓은 상태로 테이핑을 부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기능들을 좀 테이핑이 탄성을 이용해서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테이핑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이 그걸 장시간 쓰면은 근육이 약화되진 않을까요? 장시간 쓰면은 약해지긴 하는데 이게 테이핑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필요로 하는 특정 시간을 두고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통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짧게 사용하지 반나절 장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이게 근육의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요? 맞아요. 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가끔 환자분들 보면은 아주 테이핑 자국이 너무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도록 계속 테이핑을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 수술 전에 해야 될 재활과 수술 후에 해야 되는 재활 치료 약간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는 뭉쳐진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 가동 범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어서 일단 그 기부스를 하게 되면 자세가 약간 팔꿈치를 굴곡시킨 자세에서 한 2주 정도 저희가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고정을 하게 되면 상완 이두근이나 아니면은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나 이런 쪽이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좀 단축이 있을 수 있고 어깨의 가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깨 가동성을 좀 만들어 주면서 상완 이두근이나 삼두근 쪽을 좀 자극을 해서 팔꿈치가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한 후에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이 손목을 들어주는 장근, 요글 장근과 손가락을 피는 그 신전근까지도 같이 벌려주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권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손목을 들어올리는 근육 쪽에 있는 힘줄도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실제 수술한 근육 쪽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원래 멀쩡했지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갈 수 있는 근육들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술의 재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운동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테니스 엘보를 관리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휴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좀 사용을 절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훨씬 많이 줄어드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 올리다 보니 이 근육들이 좀 많이 뭉쳐지게 되고, 그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그 뼈와 근육이 이어진 그 힘줄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많이 뭉쳐있는 근육들은 좀 많이 만져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훨씬 증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풀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근육이 풀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주행 방향이 이렇게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세로 방향으로 근육을 문지르다 보면 여기 힘줄에 과하게 또 신장되는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교차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운동은 일단 이 근육들을 많이 썼을 뿐이지 힘이 강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제대로 된 근육의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손을 들어 올리는 그 힘을 주시고 반대편 손으로 그 들어 올리는 힘에 반대되는 힘을 주셔서 일단 근육의 수축만 일어나게끔 하는 등척성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것은 원심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축하는 그런 운동인데, 만약에 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잠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원장님 손을 이렇게 제껴 보시고 저희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원장님 계속 저희 손을 눌러주시고, 네,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물병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이 물병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근육에 스트레스가 또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은 좀 피해 주시고 0.5kg 또는 한 1kg 정도 되는 무게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테이블 바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물병을 밀어 올리시고 천천히 물병이 아래로 내려가시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밀어 올리시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시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는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이 힘줄에 강화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꿈치 외측으로 원장님도 수술 많이 하시니까 팔꿈치 외측 통증이 아예 없다고는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저는. 아, 없군요. 네, 저는 아주 전완부 근육은 튼튼합니다. 아, 정말 축복받으셨네요. 네. 근데 그 팔꿈치 외측으로 아픈 게 꼭 그 테니스 엘보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팔꿈치 외측으로 어떤 또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고요. 두 번째로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게 사실 목 디스크예요.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팔이 아픈데 이게 엘보 때문에 아픈지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아픈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죠,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저는 진찰할 때 제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용할 때 아픔이 있느냐, 밤에 잘 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프냐,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엘보에도 석회가 잘 생겨요. 그래서 석회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그 약간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이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물건을 짚거나 가방을 잡거나 할 때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이 행동 교정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료를 마시려고 할 때 반대쪽 손으로 컵을 들어서 손바닥을 하늘로 하여금 받쳐서 이렇게 마시면은 신전건 바깥쪽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을 훨씬 더 보호해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홀토스 엘보라고 해서 안쪽으로 힘줄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손바닥 아래로 해서 물건을 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할 거냐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할 거냐를 교정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물리치료 하시면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외상감염에 대해서 처음에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보존적 치료, 또 수술적 치료, 수술 후 재활까지 우리 실장님하고 간단하게 톡을 나눠봤어요. 오늘 1화인데 어땠어요? 좀 느낌이? 지금 처음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고, 이런 자리에 제가 또 앉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출연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아유,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 편에서는 또 다른 병원의 다른 부서들 그 실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톡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보여지기가 이렇게. 그러면은 팔에다가 하는 거 다시 할까요? 팔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근데 이거 안 보일 것 같아서. 원장님이 또 뒤로 빠지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걸 하자고 하는데, 이거 여기 너무 웃기잖아요. 약간 보여지기가. 똑같은데 뭐. 네.